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 지역 중도 보수 성향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우 후보에게 천인 지지 명단을 전달하고 우 후보가 진영을 넘어 강원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보수 진영에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최흥집 전 정무부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우 후보의 정책 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광열 국민의힘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흥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명칭 복원을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2024년부터 해당 대회 이름이 춘천시장배로 바뀐 것을 두고 세계가 알고 있는 이름을 춘천이 먼저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대회를 국제 페스티벌로 확대해 지역 경제와 관광 자원을 연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와 국민의힘 박효동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칩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의 안정론과 다선 지방의원 출신 후보의 변화론이 맞붙는 구도인데요.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고성군수 선거가 현직 군수와 다선 지방의원 출신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한명준 후보는 그간의 군정 성과를 앞세워 지역 최초의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명준 후보는 각종 국책사업의 성과와 투자 유치를 이어가기 위해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고성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더 이런 일들을 잘 만들어서 종결도 짓지만 또 새로운 일을 또 끊임없이 또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 고성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 주신다면 여기 우리 고성을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한 박효동 후보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행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후된 산업을 일으키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고성의 새길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정체된 고성 8년을 새로운 도약으로 새로운 고성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로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체된 부분들을 빠른 속도의 개발로 고성의 변화를 찾겠습니다. 고성군수 선거는 제7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8회 지방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4년 전 선거에서는 득표율 격차를 12% 차로 벌렸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20대 대선과 총선, 지난해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며 보수세 결집이 확인됐습니다. 매 선거마다 정치 지형과 인물론이 격돌하면서 판세를 바꾼 결과입니다. 공약에서도 두 후보의 방향성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한명준 후보는 평화경제특구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해양심충수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백두대 간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한 주민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광만 해가지고 43%의 자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100% 자금률을 넘어서 이것을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의 어떤 기본을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박효동 후보는 동해고속도로 고성연장 조기 착공과 화진포 국제관광레저항 개발, 신도시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대형 주류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에 와서 지금 주족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부지가 25만 평이에요. 25만 평이면 산업단지 하나를 그냥 다 차지하다시피 하는 거죠. 이게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치하는데 적극 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이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변화냐로 압축된 고성군수 선거. 고성의 미래를 가를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광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원광수 후보는 기업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서원주까지 아우르는 국제 비즈니스업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여주에서 원주 복선전철 완공을 계기로 원주 경제의 판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면 등 독보적인 세제 혜택을 무기로 글로벌 자본과 외국인 투자 기업을 원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원 후보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시행되면 원주 유치는 이미 확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2차 이전 유치로 혁신도시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근 택지 개발 여력을 확보해 원주 동부권 발전에 거대한 호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신상 더불어민주당 횡성군수 후보가 핵심 공약인 500만 관광시대 도약을 위해 지역축제를 체류형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신상 후보는 30일 횡성문화관광재단 앞에서 현안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횡성한우축제 등 지역 4대 축제를 체류 관광으로 확장해 지역 전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의 자연과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로 연계해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횡성 체류하면서 지역의 맛집과 카페 등 지역 전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횡성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장 후보는 또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을 소재로 한 노구 문화재, 회다지 문화재, 호수길 축제의 콘텐츠를 강화해 전국적인 축제로 키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동해 지역 출마자들이 30일 김기하 동해시장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팀 구성으로 선거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하 동해시장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주요 공약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지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30일 오전 11시 28분쯤 강릉시 교동 임당회전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버스 탑승객 13명이 다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시내버스와 충돌해 69세 김모 씨 등 버스 승객 모두 1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원주 지역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최근 고물가의 후원도 줄어 무료 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은 원주시의 재정 지원과 일부 후원으로 매일 지역 내 어르신 150명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했지만 최근 식자재 가격 상승과 후원 감소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나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복지관이 최근에 물가 상승이 많이 되면서 아무래도 식사 준비하는데 복지관도 많이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관은 다음 달까지 쌀 2,000kg 모금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진행한다며 현물 배달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이 늘며 국내선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선 운영에는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양공항이 악재를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제주를 출발해 양양에 도착한 여행객들입니다. 파라타 항공이 양양 제주 정기 노선을 재개한 건 지난해 9월. 하루 2차례 왕복하는데 평균 탑승률이 82%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를 찾는 제주도민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강릉에서 원래는 대게 먹고 싶어갖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게 먹고 고기 중앙시장 가서 또 좀 먹고 파도가 일단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약간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요. 유령공항으로 불리던 양양국제공항이 다시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10월 15,600명에서 지난 1월에는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월 평균 17,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지방공항 여객 실적을 보면 경남 사천과 경북 포항이 12만 명, 원주가 9만 6천 명 수준인데 양양공항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국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노선은 지난 1월 베트남 전세기만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현재 추가 운항 협의는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 대만 등 국제선 부정기편 유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나마 티웨이 항공이 오는 6월에서 7월 양양에서 중국 연길 노선에 전세기 20편을 운항할 예정이지만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파라타 항공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양 상하이 노선 주 3회 운수권을 배분받으면서 운항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모객이 되지 않고 지금 그래서 현재는 좀 멎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이 유가가 다 안정화되고 한다면 여행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하고 또 취향을 하려고. 침체기를 벗어나 이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양양국제공항. 항공유 가격 급등이라는 변수 속에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양구군에서는 봄을 알리는 산나물, 곰치 출하가 한창입니다. 향긋한 봄 내음을 가득 머금은 수확 현장부터 풍성한 곰취 축제 소식까지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먹기 좋게 자란 곰취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8월 심긴 곰취는 추운 겨울을 견딘 뒤 봄이 되자마자 초록빛 잎을 틔웠습니다. 뿌리를 캐다가 여름에 냉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봄에 조금 좀 일찍 나오고. 곰취는 잎이 널찍하고 잎 끝이 톱니바퀴처럼 뾰족한 것이 특징인데요. 겨울잠에서 깬 곰이 가장 먼저 찾는 산나물이라 해서 곰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연한 잎에서 나는 쌉싸름한 맛과 향긋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라 산나물의 제왕으로도 불립니다. 올해 양구 40여 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곰취는 약 170톤에 달합니다. 곰취 출하 시기에 맞춰 올해 23회째를 맞는 곰취 축제도 막을 올립니다. 축제 개막에 앞서 양구군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수도권 손님을 불러 모으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축제에서는 곰취 피자와 아이스크림 등 이색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특별 공연과 소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곰취는 그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를 로얄 곰취로 정했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곰취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곰취를 활용한 그 푸드 체험. 양구 레포츠 공원 일대를 곰취 향기로 가득 채울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등 위험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속 현장과 이용 시 주의사항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인도를 질주합니다. 보행자 사이를 아슬하게 피해 지나는 모습. 현행법상 모두 위법입니다. 선생님 지금 인도주행이랑 안전모 안 쓰셨어요. 도로교통법 50조 사항에 일거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면허증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이른바 킥란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전남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등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모두 125건, 해마다 평균 4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은 모두 4,300여 건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 73%를 차지했고 무면허와 음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골목길 이동이 잦은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상 현장에서 단속을 피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과 2인 탑승, 음주운전 등에 대해 범칙금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PM 음주운전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면허와 안전모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속도 제한과 주차 관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논의가 이어지는 사이 현장에서는 무면허와 인도주행 등 위험한 운행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양구 곰치축제 기간 동안 양구 주요 관광문화시설이 휴관일 없이 운영됩니다. 양구군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인근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인근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여는 시설은 두타연, 을지전망대, 박수근 미술관 등 9개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 달간 축제장 바가지 요금 근절과 위생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 축제에서 문제가 된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고 먹거리 입점업체의 위생 상태를 관리해 강원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5월 한 달간 양구 곰취축제, 속초 설악무산 문화축전, 삼척 장미축제, 춘천 마임축제 등 축제장 4곳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휴장했던 인제 자작나무 숲이 5월 다시 문을 엽니다.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산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제8회 홍천 산나물 축제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판매 위주의 행사를 넘어 유통 과정을 단축해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홍천 산나물은 해방 600m 이상 청정 고지대에서 자라 향이 깊고 식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며 축제장에서는 곰치와 병풍치, 부직갱이 등 다양한 산채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